책 한 권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읽어드립니다. 한 권을 읽어도 마치 세 권을 읽은 듯한 시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우 세 권인가요? 겨우 세 권? 아닌 것 같은데. 하긴 뭐 책을 읽다가 순식간에 또 자아가 변하죠. 그래서 한 6권 정도 읽은 듯한 기분으로 이제 이 코너를 마치게 되는데. 자, 오늘 읽어볼 작품은 애청자 김보배님이 추천해 주신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입니다. 사실은 2021년에 존 머시 이야기 깊이의 강요를 읽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번을 소개를 했던 작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1949년에 독일 바이에른주의 암바흐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역사학을 공부했고요. 젊은 시절부터 단편 작가로 활동을 하긴 했어요. 그러다 콘트라베이스가 극찬을 받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콘트라베이스. 꼬마 니콜라로 유명한 장자크 쌍페가 사파를 그린 존 머시 이야기라고,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한 향수,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죠. 네. 이 작품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2천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리는 독일 소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대부분이 예술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다른 것보다 은둔 작가계 투탑으로 유명하죠. 아, 은둔 작가. 사실은 사진이 한 장인가밖에 네. 언론 노출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옆모습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맨날 똑같은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늙지도 않나 싶은 생각을 삶을 잘못하게 되는데, 호밀바테 파스쿤의 작가 제이디 셀린저와 은둔의 작가잖아요. 네, 그 투탑인 거죠. 심지어 이분은요, 결벽증까지 있어서요, 사람들과 만나도 악수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자기 사진인가 유출한 친구하고 절교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의 차에 타기를 정말 꺼리고 뮌헨과 파리를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인기피증인데도 또 결혼은 했습니다. 2016년에 독일 출판업계 종사자랑 결혼해서 아들이 한 명 있다 정도만 현재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분은 정말 작품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인 거죠. 아들도 아버지 사진을 SNS에 올리면 절교할까요? 너는 절교야! 이러면서. 궁금한데요, 그거. 굉장히 궁금하지. 네. 아드님 듣고 계시다면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둔의 작가이면서 사실은 작가들의 작가라고 또 불릴 만큼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천재적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컨트라베이스 때도 그랬고, 기피의 강요는 뭐 사실은 기피의 강요는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좀 공감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긴 합니다만, 이 오늘 읽어본 그 향수라는 작품은 천재적이죠, 진짜.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 잡고 단숨에 다 읽었는데 한동안 멍했어요.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남자. 이거 하나 가지고 300페이지 이상의 장편을 쓴다. 이게 가능해? 재밌게, 그것도. 그것도. 네. 혹시 은둔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명이 쓰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음모론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빠뜨시 계시고 리크시 계시고 쥐스시 계시고 낀뜨시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4명이 모아서 이렇게 팀 작업을 하는 걸 수 있을 같이 수 토론해서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할까 여기서 막 이러면서. 네. 그만큼 이제 천재적인 작가라는 이야기죠. 자, 그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줄거리 좀 깁니다. 이 단숨에 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단숨에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거리는 깁니다. 길죠. 네. 이 주인공은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생선 가판대에서 태어나서 죽기 직전에 간신히 살아남았고요. 이 어머니는 영아살해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이 척박한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남지만 어릴 때부터 아동 노동에 내몰리면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깁니다. 이 주인공은 정말 뭐 신분이나 외모나 보잘것이 없지만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고 잘 기억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재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냄새뿐만이 아니라 남들은 도저히 캐치하지 못하는 사물의 냄새, 사람의 채취 이런 거 다 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맡고 다 기억해서 세계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그가 살던 당시의 파리는 악취의 구덩이 같은 곳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냄새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황홀한 냄새를 맡게 돼요. 그래서 황홀한 냄새. 네, 그 냄새를 따라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고 첫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게 이제 파격이에요. 그 여자를 따라간다라는 장면까지 나올 때는 사랑에 빠지나? 그 뒤
살인을 저지르네요. 네. 냅다 하죠. 냅다. 네. 이 정보를 모르고 처음 보시면 향수라는 제목과 처음에 냄새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되게 말랑말랑한 소설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 부제가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부제를 놓치고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이죠. 네네. 그는 향수를 제조하는 그 주세페 발디니라고 하는 장인을 찾아가서 밑에서 일하기를 자처하고요. 이 향수 제조자로서의 능력을 거의 잃은 그 대신에 그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불을 쌓아줍니다. 그러면서 향수를 제조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죠. 이후에 사람이 없는 산속에 자신이 기억하는 향을 되새김질하면서 이 산을 파묻혀 살게 돼요. 한 7년을 사는데 자신에게는 채취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취에 빠져서 질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서 다시 인간 세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그루노이는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니라 인간이 채취를 만드는 데 열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채취 향수의 성격을 달리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향수를 생산하는 최대 도시인 그라스로 가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 나머지 향수 제조 비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또 황홀한 채취를 가진 여자를 만나게 돼요. 네. 근데 그루노이는 그 채취로 향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의 이를테면 채취나 냄새를 가지고 향수를 만들려면 그 상대를 죽여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고양이든 뭐 돼지든 사람이든. 공정이 이렇게 사실 좀 끔찍하긴 한데 그 향을 채취하는 공정이 있죠. 네. 근데 이 주인공은 아주 서슴지 않고 연쇄살인범이 돼요. 첫 살인도 그냥 냅다 죽인 것처럼. 이 최고의 채취를 가진 여자의 향으로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 여자는 두고 비슷한 연령대와 처지를 가진 여러 여자 24명을 먼저 죽이면서 그들의 향을 채취를 합니다. 근데 이 목표로 했던 그 여자가 로르 리시라는 여자인데요. 그 로르 리시의 아버지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해요. 근데 그루노이는 그를 쫓아가서 결국은 로르를 죽입니다. 이후에 붙잡히게 된 그루노이는 사형당하기 직전에 자신이 만든 향을 이렇게 확 하고 한번 날리는데요. 네. 그 향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그루노이에게 매혹되거나 아주 제정신을 잃고 난교를 벌이게 됩니다. 사랑의 어떤 그 향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심지어 로르 리시의 아버지인 앙투안 리시가 그루노이에게 내 아들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에게 내 아들이 되어달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직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환희만 막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렇죠. 자, 이쯤 되면은 이렇게까지 결말을 다 얘기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결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말이. 아니, 뭐 난교까지 얘기하셨는데요. 뭐 감출 게 더 있나요? 그렇죠. 네. 아주 그 결정적인 결말이 충격적인 결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얘기할까요, 말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그럼 한 발짝 더 내딛어 보죠. 그러면 뭐 용기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신이 만든 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그루노이는 나는 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그루노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향수의 마법에 걸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데에 절망을 느낍니다. 결국은 이 묘지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는 범죄자들 앞에서 향수를 뿌리고 그 향을 맡고 열망에 빠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처절하게 이제 죽게 되는데. 그렇죠. 네. 자, 이 작품 참 충격적입니다. 사실은 왜 이 작품이 이렇게 매혹적이었을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위 상식으로 생각하는 진행과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책을 다 보고 나서 생각해 보면 사이코 킬러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이코 킬러죠. 사실은 뭐 양들의 침묵에 나왔던 그 사이코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이제 향수라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약간의 어떤 미학적인 부분이 좀 드러난다 뿐이지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수단한다는 데 있어서는 뭐 전형적인 사이코 킬러의 어떤 모습인데 흥미로운 건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할 때 이 작가는 맞아요. 90도로 방향을 틀어서 전혀 엉뚱한 방향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사실은 매혹적인 향을 맡은 뒤 첫 살인이 벌어지는 것들이나 뭐 이 그루노이가 스스로에게 절망하게 되는 이런 파트들을 보게 되면 주스킨트라는 작가는 정말 예사롭진 않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이 책을요. 저녁 8시, 9시에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밤을 반드시 새죠. 밤을 새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 뒤가 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오전 10시 이전에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이 향수라고 하는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줄거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모든 향을 맡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도 강렬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네. 하는 것도 강렬합니다.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 아니 이게 어디로 가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사실은 이 책은 줄거리 자체보다도 그 줄거리 속에서 이제 펼쳐지는 이 그르누이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그가 겪는 어떤 갈등과 고민들 이것에 아마 집중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보신다면 책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자, 오늘 부끄부끄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탁월한 이야기꾼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드려보죠. 그르누이는 어떤 향수 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향수를 통해서 인간을 조종할 수 있다. 라고 이 책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의뢰를 할 수 있다면 그르누이에게 이런 향수를 만들어주세요. 야, 이건 뭐 진짜로 향수 줄 것도 아닌데 너무 욕망을 드러내는 건 그렇고. 빨리 드러내보세요. 아니, 요즘. 민낯을 드러내보세요. 요즘에 근데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건강이. 예,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래서 저는 뭔가 좀 그런 게 있다면 건강해지는 향수. 그 향만 딱 맡을 수 있으면 몸이 탁탁 진짜로 건강해지는 그런 향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향수를 내가 뿌리고 다니면 네. 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내가 그 냄새 내가 맡을 건강해져요. 거잖아. 내가 가는 그럼 거의 기적 아니에요? 메시아잖아. 그걸 향수를 뿌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건강해져. 아픈 사람들이 왔다가 그 향수를 맡고 네. 몸이 나았어. 그 메시아지. 잠깐 이걸로도 그럼 욕망을 확 드러낼 수 있겠는데요? 야, 이분이 교주가 꿈이셨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얘기를 하면 서로 연배가 드러나잖아요. 동년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엄청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 건강 생각할 나이거든요. 저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네. 아니 저도 사실은 이걸 딱 이 질문을 보고 나서 바로 생각했던 게 그냥 언제든지 이 향만 딱 맡으면 평화롭게 잠드는 그런 향수였으면 좋겠다. 평화롭게 잠드는. 그럼요. 왜냐하면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이 잘 자는 겁니다. 그러면 향수를 뿌렸어요? 네. 그리고 막 잤어. 아침에 이제 나는 7시에 생방인데 매니저가 깨우러 왔단 말이야. 형님 일어나. 매니저도 자. 냄새를 맡고 매니저 자. 다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그거 너무 좋은데요? 향수가 몸에 남아있는데 알람 소리 일어나야 돼 하다가 또 향을 맡고 또 잔단 말이야. 씻기 전까지 향수가 날아가기 전까지 계속 자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테디는 좀 삐딱하군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테디는 어떤 향을 의뢰하고 싶으세요? 저는 향을 맡으면 네. 인사를 하는 인사. 나한테 와서 내 향을 맡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이상한 일들이 서로의 예의 없음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 100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치? 네가 생각하기에 딱 하나만 뭘 어떻게 고쳐보겠다면 뭘까? 예의 없음. 그럼 제가 이렇게 사람한테 서로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쪽만 인사하고 나는 안 하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교주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 사람이 인사하는 순간 그 고개를 이렇게 숙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벼운 미풍과 함께 제 몸에 있던 향수가 제 코로 들어오겠죠. 그럼 저도 향수를 맡고 저도 안녕하세요라고.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저는 크게 싸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지난 여름에 티셔츠 하나를 얻어서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 티셔츠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티셔츠 앞에 내 신발을 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게 굉장히 정말 아재 농담인데. 네 신발을 봐라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보니까 인사. 그치. 내 신발을 보러 오시는 거죠. 옛날에 했길래. 그거잖아. 야, 너 지퍼 흘렸어. 인사 잘한다. 그렇죠. 그거잖아. 너무 아재 개그잖아. 근데 거기 넘어가더라니까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인도에서 세 친구가 표류했는데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각자 하나씩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나는 집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갔어. 너는
두 번째, 저 집으로 갈래요. 집으로 가서. 세 번째, 2명 데려와 주세요. 그 다시 둘이 왔다는 거야. 그 다시 무인도에서 셋이 살자!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야. 우린 꼭 그럴 것 같아, 셋이서. 아, 진짜. 누가 마지막 사람인지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작가는 언제나 그 매력적인 캐릭터, 주인공을 창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가들은 그 주인공들이 자신의 페르소나가 되길 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파트리트 쥐스킨트의 천재적인 소설인 향수의 주인공이 천재적인, 천부적인 어떤 향에 대한 재능을 가진 인물인데 그가 극악무도한 사이코 킬러라는 거. 이 지점이 이 책의 어떤 주제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당연한 어떤 의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작가는 왜 자신의 이 걸작이들 책의 주인공을 이 살인자로서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원래 형식적으로요. 피카레스크 소설이라고 15에서 16세기 스페인서 그 발현한 악당이 주인공인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그 의도가 악해서 뭐 그렇게 시작이 되고 도덕적 결함을 갖춘 인물이 주인공이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런 소설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지금으로 보면 시계태 오브 오렌지 같은 작품도 그렇고요. 그 끔찍해요. 그렇죠. 영화로도 보면 요즘에는 슈퍼 히어로가 아니라 빌런이 주인공인 것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베놈. 그렇죠. 베놈이라든가 블랙 아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블랙아담은 재미없어요. 네, 할리퀸 나오는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든가 망했어요. 할리퀸 흥했잖아요. 대신. 할리퀸, 예, 마고로비만 혼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빌런이 주인공이거나 그러면 이 표현의 한계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주인공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도덕률에서 벗어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은 결국 악으로 악을 잡는다. 뭐 우리나라에도 드라마 악인전 같은 것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계가 없으니까 반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이런 워낙 반전이 또 많은 소설이니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도 그러네요. 그 조커 같은 작품 보면 이 성실했던 인물은 삶에서 고통을 받고 그가 이제 빌런으로 변신하면서 사실은 그 계단을 막 춤을 추고 내려올 때 보면 막 환희에 차는 막 얼굴로 이제 난 나쁜 놈으로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내려오면서 그 펼쳐 보이는 그 씬이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피카레스크 양식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널리 아니면 넓게 표현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 악인이 그 뉘우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떤 교훈을 남기는 약간 그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스크루지도 피카레스크로 봐야 되나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그렇죠. 뉘우치를 끝나고 마지막에 뉘우치니까. 네,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사회를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였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뉘우친다 뭐 약간 이런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남자는 절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악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희생당하는 아주 그 아름다운 여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들의 어떤 내면을 드러내는 씬들이 없었기 때문에 악인인지 선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주인공인 그런 그러니까 그 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다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르노이 같은 경우는 악인이기는 한데 정말 이를테면 괴물로 태어났고 그 정말 반항심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이긴 한데 이를테면 돈을 벌겠다거나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겠다거나 이런 식의 아주 세속적인 욕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르노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계속 자기의 그 부를 쌓기 위해서 이를테면 이 아이 그르노이가 아직 아이인데 그 양육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싼값에 그냥 팔아버리거나 가면 네. 죽을지도 모르는 그 공장으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동노동으로 학대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르노이 재능을 자신이 착취를 하고 이용을 네. 하고 그걸로 자신의 부를 쌓거나 다 이런 존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다 보면 악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그르노이를 제외한 악인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주 평범한 우리 이웃의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선천적인 태생적인 어떤 그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상식과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이성을 가지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이제 그 착취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요. 그 중에는 뭐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평판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향수가게 사장은 그렇습니다만. 뭐 완전 전형적으로 착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모두 악인이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모두 이 작가가 이 그르노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다 몰락합니다. 아주 끔찍하게 몰락해요. 죽죠 다들. 네, 네. 그러니까 그 첫 유모만
그 첫 유모 같은 경우는 평화롭게 죽는 것이 자신의 그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장수하다 죽는 걸로 끝나긴 합니다만 그 자신이 일단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오래 사는 바람에 아주 비참하게 그 죽는 걸로 끝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집이 무너지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네,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노라면 이 작품에서 나오는 그냥 가장 착한 사람은 작가인 게 아닌가. 네, 이 권선징악을 혼자 다 하고 있는 이 전지적인 작가를 제외하고는 다 나쁜 사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네요.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작가의 어떤 일갈이 들리네요. 니들 다 죽어! 주인공같이 다 죽여버리는. 내가 창조한 내 세계에서 내가 신이야. 니들 다 죽어!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일상에서의 폭력성 또는 야비함,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착취들, 이 과정 속에서 그런 의가, 그 탐미적인 어떤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악하게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오히려 책의 그 후반부에 가면 그가 죽지 않고 사실은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인가 또 다른 걸 또 만들어주길 바라는 그런 어떤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작가 바트렛 쥐스킨트는 참 대단하다는 게 이 악당을 결국은 독자들에게 설득하고 애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탁월한 필력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군요. Free your mind. I want to break free. Are you free? I'm free. Freeway. 자,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늘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 속에서도 그렇고, 영화로도 제작이 됐을 때도 그렇고, 이 그르누이는, 사실은 이제 인간 사회에 절망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파국을 이제 맞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범죄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비인간적 어떤 감정 상태에서, 사실은 아주 냉혹한 콜드블러드죠. 냉혈한으로서 그 자신의 어떤 목적만을 이뤄나가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존재로 알게 돼 있는데, 그 소설 속에서의 그르누이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섬세한 감정을 가지고 상처받고 또 그 안에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저는 유미주의의 그 한 부분이다. 유미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동인의 뭐 광화사나 광염소나타처럼 아름다움을 위해서 집을 불태우고 막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위한 그 어떤 지향이 뭐 사람이든 뭐 도덕이든 윤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점은 그르누이가 굉장히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긴 하거든요. 네.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근데 이 재밌는 게 나중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고 더 이상 나는 이제 뭐 인간에게 흥미가 없어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 자살에 이르거든요. 마치 어떤 무엇인가 열심히 목표로 하고 달려오다가 그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허망함 같은 것들, 그것으로 또 이제 본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가요? 네. 왜냐면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이루었다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자신은 향수를 이제 해서 이 정말 가장 이제 완성된 인간의 채취, 사랑받는 인간의 채취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목표는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그 그르누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에게 있어 유일하게 진실한 감정인 이런 증오심에 대해 그들 역시 증오로 답해오기를, 그래서 원래의 계획대로 자신을 처형시켜주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다. 그는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싶었다. 단 한 번만, 꼭 한 번만이라도 그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인정받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양가적인 맞아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도 맞거든요. 사실 아니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상해봤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도 되나 싶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향기로서, 그러니까 냄새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이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실험이 자기가 했던 실험이 완전히 성공한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정받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정의 순간 자기가 느낀 거죠.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다는 걸 느낀 거죠.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건 내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내 향기일 뿐이고. 내 향기일 뿐이고. 네. 그리고 그걸 아는 건 자기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정말 내가 나 있는 그대로의 나, 그러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그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보여지기를 원했던 본인의 가장 깊이 있었던 그 욕망 자체가 완전히 외면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복잡한 거야, 천재도.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아니, 그 정도면 됐어. 내 본연의 모습 알아서 뭐해? 그쵸, 나한테 맞아요. 추정이 좀 됐지. 하면서 이거 팔면 돈 좀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 이번 생에 요트 사나? 이런. 그래서 이 그르누이가 정말 엄청 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매번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20명이 넘는 여자를 죽이고 나서 얻는 향수가 굉장히 한시적이라는 아주 것도 알아요. 조그맣잖아요. 조금이고. 자기 이걸 쓴다면 몇 번 못 쓴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될지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 일생에 걸쳐서 한 번도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소유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뭐 살인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울이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정말 진짜 일반인이 아니다. 예, 여기 나오고 있는 다른 평범한 악인들과는 너무 급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그래서 유미주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이제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정말 자기는 말씀하신 대로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그 인정 욕구라면 사실은 이 향기로 사람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자기는 무취하잖아요. 자기의 냄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 자체는 사람한테 알릴 수도 없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또 어떤 절망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제 향수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그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데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그것이 향수일 뿐이지 본연의 자기에겐 아무 냄새가 없다는 거. 맞아요. 그것이 결국은 이 그르누이가 어떤 파국에 이르게 됐을 때 절망하게 되는 그 출발점. 결국 내 자신으로서는 저들 앞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향수라는 위선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들을 조종할 수는 있지만 내면의 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거죠. 거죠. 왜 제 눈치를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가 나올까봐. 물론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르누이가 원했던 것은 사랑받는 게 아니고 진짜 아닌가 봐요. 같이 증오하는 것, 자신을 증오해 주는 것을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랑의 왜곡된 형태가 아닐까요? 맞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있는 그대로 본다면 자신을 누군가 있는 그대로 본다면 나를 증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감정 자체가 살아있는 감정 자체 증오밖에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를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만 받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니까 사실은 큰 맥락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게 영화로도 됐잖아요. 네. 그 원작 소설에서는 증오가 좀 더 강조되는데 영화에서는 사랑이 좀 더 강조되긴 해요. 아무래도 대중적, 네. 상업적인 어떤 또 터치가 있어야 될 테니까. 어찌됐건 오늘 박사 씨 무슨 향수를 뿌리고 오셨는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박사 씨에게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강렬한 어떤 욕구를 느끼면서 계속 구걸하게 되는. 이건 화법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한마디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방송 끝나시고 집에 네 발로 가세요. 그럼 네 발로 갈 것 같은 이런 어떤 강렬한 어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멀리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덜 현학적이에요. 집중하기가 좋고요. 가까이는 베르나르의 작품들을 또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구성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네. 네. 손 뗄 수 없는 재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소설의 경우가 딱 어울려요. 베르나르 좀 만나기도 했는데 구성은 사실 그렇죠, 작고, 그렇죠. 네, 사실 초기작이 좋아요. 네, 베르나르. 네, 뒷심이 좀 점점점. 약간 우라사와 나오키 같아. 네, 출발은 좋은데 마무리가 잘 안 돼. 맞습니다. 자, 박사 씨. 네. 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을까? 나 자신으로 산다는 건 뭘까?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마주대하고 싶을 때 이 책을 한번 거울처럼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북끄북끄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의 전문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걸 원작으로 해서
예전에 뭘 하나 썼던 게 있어요. 오. 물론 팔리진 않았습니다. 사실 궁금하지도 않지만 아니 우리 들어봅시다, 다음 주에. 지난번 시간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말을 많이 못하니 우리한테 말을 많이 하라고 하신 다음에 시간이 초과됐죠. 네, 아니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듭니다. 다음 주에 도둑 맞은 편지에 판을 깔아주자 이런 말이시죠. 그렇죠. 네. 2부로 해도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북구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